안녕하십니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3.0%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종사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간의 수당, 유급휴일 수혜율은 모두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여금 수혜율은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로 형태에 대한 자발적 선택 비율은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9만 8천 명, 4만 5천 명 증가한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4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293만 6천 명으로 1만 명 감소했으며 여자는 367만 8천 명으로 4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50대 등에서 증가한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만 8천 명, 건설업 2만 7천 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마이너스 4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 마이너스 3만 7천 명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종사자 5만 1천 명, 서비스 종사자 4만 3천 명 등은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 마이너스 5만 1천 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마이너스 3만 5천 명은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근로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53.0%로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7개월로 1개월 증가했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1.2시간으로 1.5시간 감소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은 164만 4천 원으로 7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18만 4천 원으로 9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중 건강보험은 0.6%포인트 상승했으나 국민연금은 동일했고 고용보험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로복지 수혜율 중 시간의 수당은 0.4%포인트, 유급휴일은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여금은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5쪽 본문입니다. (2018년 8월) 임금 근로자는 2,00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43만 1,000명으로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 4천 명으로 3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3.0%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38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300만 5천 명으로 7만 5천 명 증가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45.4%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기간제 근로자는 81만 8천 명으로 2만 3천 명 증가했으며 비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2.4%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27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는 58.7%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1년 10개월로 남자에 비해 4개월 길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20.0시간으로 여자에 비해 1.3시간 길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93만 6천 원으로
여자에 비해 95,000원 많게 나타났습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207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비전형 근로자 중 용역 근로는 9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자는 293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0명 감소했고 여자는 367만 8천명으로 4만 7천명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별 규모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이 12만 6천명, 50대는 1만 9천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5만 8천명, 20대는 3만 3천명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1만 8천명, 건설업에서 2만 7천명 증가한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4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은 3만 7천명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별 규모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5만 1000명, 서비스 종사자가 4만 3천명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는 5만 1000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3만 5천명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정도별 규모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대졸 이상은 3만 8천명, 중졸 이하는 3천명 증가했으나 고졸은 5천명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분석입니다. 지난주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53.0%로 전년 동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발적 사유의 주된 내용이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만족,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만족이 가장 높았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1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증가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7년 9개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7개월로 각각 2개월과 1개월 증가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6.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시간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39.3시간으로 1.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1.2시간으로 1.5시간 감소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2018년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은 255만 8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 8천 원 증가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300만 9천 원으로 15만 8천 원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164만 4천 원으로 7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18만 4천 원으로 9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은 68.5%로 16년 8월 대비 7.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70.8%로 8.7%포인트 상승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3.7%로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75.5%, 국민연금 69.8%, 고용보험 71.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0.4%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이 45.9%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나 국민연금은 36.6%로 동일했고 고용보험은 43.6%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 시관의 수당, 유급휴일 휴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반면 상여금은 하락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중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반면 상여금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2.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중 11.1%, 비정규직 근로자 중 3.1%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며 정규직은 동일했고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임금 지불 적용 형태는 월급제가 60.9%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
17.7%, 시급제 8.6% 순이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 42.7%, 시급제 20.1% 순이었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67만 5천 명, 활용 근로자 비중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방금 늘어난 상용직이 다 시간제와 기간제라고 하신 건가요? 예, 조금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 23페이지에 저희 참고 3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규 비정규와 상용 임시 일용이 조금 개념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용직이냐 뭐 임시 일용이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이고 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임시 일용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상용직 성격의 정규직,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도 보장되어 있으면서 또 고용 안정성도 훨씬 있는 그런 상용직의 정규직은 뭐 30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게 개념상에서 이제 그 비정규직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잡히는데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계약 기간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제, 파타임, 그 다음에 간접 고용된 사람들을 이제 보통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어느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그 개념상 정규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일용에서 감소된 부분이 다른 쪽이 아니라 정규직 성격의 임시일용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크게 감소되면서 정규직이 좀 전체가 감소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규직 성격의 임시일용이 그럼 무엇이냐 했을 때 음식점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빙을 보시거나 주방 보조 그 밖에 뭐 매대에서 판매나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약직도 아니면서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간접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실제 근로 여건은 뭐 정규직에 비해서 다른 상용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나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이제 전체 정규직 증가폭을 크게 둔화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그동안 이제 뭐 상용직 증가가 이제 고용의 어떤 질적 측면에 질적 측면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상용직 성격의 어떤 정규직만 보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한겨레 정은주입니다. 예. 그 작년까지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근로자 임금 격차를 분석해서 자료에 붙여주셨었는데요. 올해는 그 분석 자료가 없던데요. 그 시간당 임금으로 했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임금이 덜 오르고 정규직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그 수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하던 것은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값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사했던 값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부분만 특이하게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값이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빠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당 임금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났을 거로 보이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건 네.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정규직과 저희가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으로는 현재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절대 임금으로 봤을 때 그 격차는 지금 커진 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정규직 임금과 시간제 임금이
아까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정규직은 15만 8천 원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7만 5천 원 증가했는데 현재 격차가 130 절대 이제 명목임금상의 격차는 136만 5천 원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격차가 커진 이유는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금 근로자 안에서 지금 정규직의 절대 임금이 더 증가폭이 더 크고 비정규직에 비해서 이제 증가폭이 더 커졌는데 사실 비정규직 증가폭도 작은 것은 아니라고 역대 보면 한 세 번째 증가했는데 명목 임금상 이제 정규직 임금 상승폭이 워낙 15만 8천원으로 워낙 커지면서 이제 증가폭이 커졌는데요. 이제 같은 산업 안에서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금의 증가폭이 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사했습니다. 근데 다만 제조업 내에서의 구성비 자체가 정규직이 워낙 많고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임금의 어떤 상승 자체가 전체 정규직에 미친 영향이 좀 더 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건설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는 정규직의 그 임금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서 이게 전체 증가폭을 좀 격차를 좀 크게 나타냈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같은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다 5%다 이렇게 비율대로 증가를 할 경우에도 이제 정규직이 워낙 기본 베이스가 임금의 기본 베이스가 비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같은 비율대로 증가하더라도 그 명목 임금상의 증가폭은 비정규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고요. 아마 일부 업종에서 뭐 실적이 좋거나 뭐 상여금 등이 또 혹시 받았거나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정규직의 좀 임금 증가폭이 큰 게 아닌가. 현재 저희 지표상으로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몇몇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업별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는 다른 이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비정규직 늘어난 이유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비정규직은 이번에 36,000명 증가했는데요. 이거 규모를 어떻게 보실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규모 자체로는 2013년도에 23,000명이 증가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자체가 이미 2018년 8월 저희 아시겠지만 고용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3,000명 전체 취업자 3,000명 증가했던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6,000명 증가했고요. 특히 임금 근로자가 39,000명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폭이 좀 커지고 시간제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이제 전체 비정규직은 한 3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물론 특히 연령별로 뒤에 보시면 대부분 60세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6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한 8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는 이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은 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 크게는 이제 고용 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규모 자체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간접 고용 같이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를 이제 최근에 그 원 업체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하면서 용역 간접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전형 근로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마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폭이 36,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 같습니다. 정규직도 보면 네. 그 앞선 해들에 비해서 증가폭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것도 그냥 고용 상황에 안 좋은 걸로 해석하면 되는지랑 예. 3,000명이면은 언제 이후로 이게 최소 폭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정규직이 3,000명 증가한 것은 저희가 이 통계를 2003년서부터 정규 비정규직 통계를 냈는데 2004년도에 36만 2천 명 감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저도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마 인근의 그 당시 뭐 카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쨌든 2004년도에 36만 2천 명 정규직 감소가 있었던 이후로 3천 명 증가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규직이 증가 폭이 둔화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의 상용직보다는 정규직이면서 임시 일용으로 분류되는 이런 다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재 크게 감소하면서 현재 정규직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모니터레이 박경담입니다. 23쪽 아까 상용직 정규직 상용직이랑 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인 분들 관련해서요. 고용동향 발표하실 때 보면은 임시일용 정규직이신 분들이 상용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게 많이 반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규직이면서 일자리가 취약한 임시일용직 분들이 직장을 잃어서 나타난 결과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지표는 사실 패널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진 않은데요. 아마 두 가지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형 근로자 안에서 용역 같은 경우가 감소한 것을 보면 이제 간접 고용되어 있던 분들이 직접 채용되면서 또는 정규직 내지는 정규 상용직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면 계약서 작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기존에는 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계약서 체결을 하면서 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한시적 근로자나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에서의 임시일용 감소가 방금 말씀하셨던 정규 상용으로도 일부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아마 비정규직 임시일용으로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취업에서 탈락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향신문 박은하입니다. 고용보험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0.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제 정규직은 상승했고 특히 비정규직은 하락했는데 특히 여기 저희 전체 비정규직 증가 폭의 대부분을 지금 60세 이상에서 그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에서 약 한 8만 명 정도의 그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4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들은 이제 비정규직으로서 증가는 했지만 그래서 밑에 모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영향을 줬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65세를 제외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다소나마 상승을 한 것으로 저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8월 달에 사회복지 일자리가 14만 4천 명이 늘어났는데 네. 이거 보니까 비정규직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11만 8천 명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8월 달에 늘어난 14만 4천 명의 보건사회복지 중에서 11만 8천 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이제 8월 달 지표상에 이제 잠시만요. 예, 지난 8월 이제 고용 동향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4만 4천 명 증가했고 이번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지금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산술적으로 그냥 보시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안에는 이제 임금 근로자도 있지만 비임금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냥 절대적으로 보신다면 14만 4천 명 중에서 어쨌든 비정규직으로서 증가한 부분은 11만 8천 명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연합뉴스의 율인데요. 그 65세 이상 그 비정규직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들에서 주로 어떤 일자리들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여성 비중이 55.6% 그리고
남성은 줄었는데 여성은 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요걸 그 연령이랑 산업으로 세분화돼서 좀 보기는 좀 오차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아마 근데 지금 전체 산업에서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에서도 대부분 요런 쪽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간병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요런 쪽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성별로도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분들이 좀 더 유리하거나 또 여성분들의 취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서 아마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 비중 역대 최대 비교.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10대 후반이랑 20대 초반 고용 사정 안 좋은 거랑 이쪽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감소한 거랑 좀 연관이 있는지랑, 그리고 60살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이례적으로 뭐 크게 늘지 않긴 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좀 늘어오던 부분이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번에 고용보험 를 가입률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가능한지 같은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예. 지금 예.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 후반과 20대의 어떤 감소, 요것은 아마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기본 지표는 8월에 발표되었던 고용 동향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다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10대 후반과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체 그 지표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비정규직 감소에도 같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세 이상의 어떤 고용 상황에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5, 64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이제 60세 이상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미만은 예전에는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감소를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마 고용보험 가입률이나 이런 데 하락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문재인 정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로 인해서 비정규직 비중이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 2014년 이후로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는 뭐 전반적인 원인이나 경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규모 비정규직 비중은 뭐 지난 해와 동일하게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분야에서 간접 고용 같이 용역이나 이런 쪽은 분명히 이제 감소세가 보이는 반면에 한시적 근로자나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중도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저 그냥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제의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둔화됐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시간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표상으로는 시간제는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면 근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고용의 투명성이 좀 높아지면서 기존에 아예 계약서에 명시도 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이제 뭐 한시적 근로자나 이런 쪽으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 부분별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영향에 의해서 감소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시간제라든지 또는 고용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또 다른 뭐 계약서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또 비정규직이 일부 증가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뭐 작년과 유사한 그 정도의 비중 증가 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파이낸셜 정지훈인데요. 23쪽에 참고 4에 보면은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시간제가 아니고 종일제 뭐 이런 걸 원하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시간제 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이 현재 하락했다는 것은 그럼 요거는 저희가 이제 참고표로 했는데 사실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못 해봤는데 조금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늘었는데 정규직화 한다고 해놓고 이유 뭔지 혹시? 요거는 이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가 이제 공공부문 전체가 지금 아마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게 뭐 절대적인 뭐 증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정규직도 많이 늘고 아마 동시에 비정규직도 같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과거에 했던 추세에 비해서는 분명히 증가 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뒤에 브로그로 주신 종사상 지위별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는 좀 더 긴 시계열로 볼 수 있는지 하고 예. 이게 정규직 그러니까 상용직 뭐 임시 일용 뭐 이런 식의 구분들이 이게 좀 명확하지 않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임시직 상용직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런 경우들 이렇게 이런 약간 통계적인 좀 문제들이 잘 포착이 안 되는 것들은 좀 개선할 여지들이 좀 있으신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시계열은 저희가 지금 요건 참고표로 넣었는데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에 만약에 수록할 때 요 부분들 필요하시면 저희가 같이 수록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부분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어서 이제 과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상용, 임시, 일용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로만 분류를 해도 됐었는데요. 이게 2002년도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상용, 임시, 일용 가지고는 이제 그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워서 근로 형태라는 새로운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과 기존에 쓰던 상용, 임시, 일용의 어떤 좀 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 임시 일용이라든지 뭐 비정규 상용이라든지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카테고리의 영역이 생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규 상용 임시 일용이라든지 임금 근로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현재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개선은 가능합니다만은 정규 비정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통계청에서 만들었던 개념이 아니라 2002년 당시 노사정에서 만들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격차나 또는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좀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외의 질문인데요. 네. 지금 작년에 나왔던 보도 자료랑 올해 낸 보도 자료가 2017년만 봐도 숫자가 약간 다르거든요. 네네, 수치는 다릅니다. 지금 예. 약간 뭐 10만 명 넘게씩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런 건가요? 저희가 고용 동향도 마찬가지로 2018년 1월부터 이제 과거 지표에 대한 시계열 보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 등록 센서스 기반으로 인구를 수정해
인구를 보정을 했고요. 그래서 고용 동향도 2017년 당시 보도 자료와 2018년도에 발표되는 2017년 이전의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당시에 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수치와 2018년에 공표되는 2017년 자료가 그 전에는 시계열 보정 전의 수치고요. 지금은 시계열이 보정 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도자료 수치를 인용하시거나 그러시면 좀 안 되고요. 지금 올해 발표된 보도자료나 코시스에 수록된 수치를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물론 이 기자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8월 이 부가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특징적이라고 하면 아까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체 사실 말씀드린 고용 여건이 가장 올해 들어 안 좋았던 상황이 전체 정규 비정규에 모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36,000명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해서 마치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정규직 전체 규모도 2013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 것이고요. 특히 그 안에서는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한 부분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전형 근로자 안에서 용역 같은 경우 이제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직접 고용이 많이 되면서 감소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 고용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체 지표에서도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정규직에도 거의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제 60세 이상과 여성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7페이지 보면은 고용 안정성이 2017년에서 18년으로 오면서 떨어졌는데 네. 이건 아마 구조조정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 보니까 임금 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할 때 2016년 대비랑 비교하셨는데 네. 17년에 뭐 지표가 없어서인지 네네. 궁금합니다. 예, 뒤에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16년까지 조사하다가 이게 저희가 부가 조사가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좀 수정 변경이 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은 약간 변동성이 좀 이제 크질 않아서 이제 하지 않다가 다시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2018년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2017년 자료가 없어서 16년과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부분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저희도 뭐 다른 지표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자발적 선택은 또 증가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근속 기간도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시간제 근로자 중 응답한 비율은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고용 여건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서 뭐 직장을 잃거나 또는 본인과 같은 일하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느낀 게 아닌가 체감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고용 안정성이 좀 있다고 하는 근로자 비중이 조금 하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